그런데 계속 그게 부결이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 전에 전종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거를 성취를 했죠. 그래서 특히 다른 학회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학회가 인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 학회로서는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교정하고 외과 양쪽에서 그냥 크레임을 걸었어요. 거기 도와준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번에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도와주셨고 그동안에 일부에서 이제 약간의 우려가 있었죠. 왜냐면은 그 어떤 이제 그런 기존 학회가 존재하는데 굳이 양학회가 필요하느냐, 또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의미가 이게 혼돈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둔 거는 저희 학회의 기본 목표는 치과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에요. 대국민을 위한, 우리가 이 양악 수술이 아직도 우리 치과 의사들은 당연히 치과 구강암면외과와 교정과가 하는 치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정과 의사인데 지금도 이제 환자들한테 양악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디 성형외과를 가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로 잡자는 게 우리 학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회가 이 대국민 홍보, 인식의 전환,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양악수술의 학문의 발전, 이런 거를 목표로 하겠지만 대외적인 홍보, 대국민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선두에 나서서 할 수 있는 학회는 우리 학회가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성은 어쨌든 대국민 쪽에 맞추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우리 치과의사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 학회 모든 분과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름이 많습니다. 무슨 학회 무슨 학회 했을 때 그게 무슨 학회야? 이렇게 뭐야? 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학회가 많거든요. 근데 양악수술학회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학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학수학회는 회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현재는 정회원이 약 100여 분, 준회원이 약 300여 분 되시는데 이번에 인준을 계기로 해서 약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악수술학회니까 정회원은 구강암면외과, 그 다음에 교정과, 치과 교정과를 정식으로 수료하고 그 수술을 한 증례를 제출하고 혹은 그에 합당한 경력을 제출하고 이래서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보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질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계속 해왔죠. 진정한 양 동안 지금
일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치과 전체 파일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포커스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그 치과 내에서 이과 저과 간의 이 알력이라든지 갈등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냥 이 같은 어느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이쪽이 조금 더 그걸 가져가면 다른 쪽에서는 그게 줄어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싸움은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소모적인 적이고, 결국은 치과가 꼭 우리 치과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위생사도 있고 업체도 있고 또 여기 기자분들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연관된 이 저거예요. 기공사도 있고. 그러려면은 이 치과 전체가 커져야지. 치과 내에서 너네 거 우리가 해야 돼. 이걸 우리 해야 돼. 그럼 그쪽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양악수술학회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양악수술 이쪽에 전체 규모가 이 성형외과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른 과에서 시술하고 있는 게 꽤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중점적으로 갈 것이 양악수술뿐만 아니고 이게 윤곽, 그 다음에 보톡스 이런 쪽도 분명히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특히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톡스나 이런 것도 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나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그 뭡니까 브럭시즘, 그 이갈이라든지 턱관절 통증 이런 거는 치과 의사가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양악수술학회가 이거를 선두에 나서서 이런 이제 우리가 또 윤곽과 보톡스 이쪽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거를 대국민 홍보와 인식의 전환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그거는 당연히 치과의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노력은 그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정학회, 구강외과 관련 학회들이 저희를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 발전되면 저희 멤버는 당연히 교정과 구강암면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쪽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죠. 돌격대 역할을 하셔야 그걸 되는데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과, 그러니까 말씀하신 성형외과가 됐고요. 그쪽 네. 견제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쪽을 깎아내리자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죠.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사실 그쪽도 수술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더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 분야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전문가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국민에게 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잘하는 분야고, 사실 양악수술이라는 게 최근에 그 용어가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일종의 그런 그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 단어가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양악수술은 아주 치과 태동기 때부터 있었던 정말 우리 고유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교정과도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보철, 치주, 보존 이게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오해가 현재 되고 있는 거죠.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양악 수술이 필요한 환자 입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서 그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는 약간 심미적인 어떤 부분들이 포커싱이 좀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치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기능적인 그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제대로 좀 어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양악 수술에서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기능 회복이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형외과보다는 치과가 더 전문성을 띠지 않느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그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상당수 그 치과 의사들이 뭐 성형외과 쪽은 이제 좋게 말하면 협진이고, 그 강남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성형외과 치과 이렇게 좋게 말하면 협진이고, 아니면 거기 고용돼 가지고 때로는 명의를 빌려서 치과를 성형외과 의사가 소위 말하는 그 명의 대여로 치과에서 명의를 대여서 옆에다가 오픈하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학계 차원의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그런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 좀. 예. 아주 그 정말 중에 계획하시는 경력을 가지고 계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소수 정예의 원칙을 세우고 거기 그에 맞게 정예원의 입회가 가능하고요. 준회원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수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교육,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랄지 어떤 다른 교육기관에서 구강외과와 교정과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시 회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회하게 돼서 현재 정회원은 약 100여 명, 준회원은 약 300여 명으로. 그러면은 전회원하고 준회원의 어떤 제한, 그 어떤 회원으로서의 권리,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임원진은 정회원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주소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배부하는 유인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회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술대 등록비도 등록비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비에 그런 게 차별. 뭐- 지금까지는 이 양악수술 학회는 기존에는 없던 학회였거든요. 12년 됐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지금 이 교정과와 구강외과가 합동으로 이렇게 모인 학회가 없었어요. 이게 그렇게 모인 최초의 학회라는데 의미가 큽니다. 양악수술은 필수적으로 교정적인 지식과 구강외과적인 지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당연히 구강외과에서 하겠지만 교정적 지식 없이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교정과 의사가 수술 교정을 하는데 수술을 잘 모르고서 교정을 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하나의 그 테마를 가지고 양과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시작한 학회는 우리 학회가 최초고, 그래서 지금 12년 동안 저희가 해온 활동은 이 양악수술을 두 과가 합해서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인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최대 그 초점을 맞춰서 굉장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학회에 계속 관여하셨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거 하시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보면 상호간에 교정과는 구강외과, 구강외과는 교정과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그것이 결국은 양악수술의 그 진료의 퀄리티의 향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학술적인 발전과. 그러면 인제는 무슨 타이밍이냐? 요번에 인준이 됐기 때문에 인제는 홍보의 타임이라고 보고 인원의 증가,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에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홍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어요? 일단은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회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홍보위원회의 특징은
우리가 치과 내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치과 외부 대국민 홍보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서 신설된 부서가 일단 치과계에서 우리 위생사나 기공사 이쪽 치과 관련 되신 분들에게 어떤 그 강의나 우리가 무료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홍보는 당연하고 그 외에 특징적인 게 치과 외부 예를 들어서 간호사협회, 조무사협회, 무슨 병리사협회, 보건소, 무료 강좌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이사진들이 이번에 대폭 확충이 돼서 다들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직접 우리가 발로 뛰어가지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과 외부의 언론, 물론 이제 주요 일간지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더라도 자질구레한 조그만 헬스 잡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또 계속적인 그 칼럼 게재, 기사 게재 지금 이런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금 위원들을 다 임명을 해서 지금 준비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SNS 홍보는 이쪽을 좀 강화하셔야 당연한 얘기죠. 거기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SNS도 헬스에 관한 그런 SNS도 지금 그 개발 중에 있어요. 지금 아직 확실히 잡히진 않았는데 뭐 블로그랄지 동영상 유튜브랄지 이런 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멤버들을 대폭 확충해서 이사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아주 정열적이고 이제 젊은 층으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가 좋아야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그렇죠. 또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데 네. 콘텐츠 개발이 사실 어떤 식으로 가시게 이미 그 우리 신규로 임용되신 이사분들은 아주 젊고 액티브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지금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것도 각 분야로 나눠서 양악수술에 있어서의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교정도 있고 또 무슨 선수술 교정도 있고 또 양악수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톡스도 있고 윤곽도 있고 요거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미 콘텐츠 개발에 진입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잘 좀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학회 재정도 좀 확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만 딱 찔리시는 아주 좀 그런 것들은 뭐 지금 기존에 뭐 그 정의원 준의원들의 어떤 회비나 이것만 가지고 좀 힘들죠. 뭐 교정학회나 보철학회 아주 대형학회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재정도 좀 여건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기 좋았는데 아마 조금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지금 굉장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저희 회원들이 많이 부담을 하시죠. 회비들을 다 열심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희 학회에 이제 기부를 해주신 그 물론 이제 기존 임원님들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대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학회를 우리 치과 다른 데가 자꾸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뭡니까 그 돌격 말이 좀 과격한데 하여튼 뭡니까 그 선봉 나가야 되니까요. 선봉이죠. 저희를 내세워서 결국은 치과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은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축소된 건 사실인데 근데 온라인 학술대회도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살려서 지금 생각에는
심포지움을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두 번 정도 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도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은 뭐 집담회를 끼워 놓고 지금 이렇게 할 생각이고, 아마 첫 번째 기획으로는 보톡스에 대한 심포지움을 대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악 수술 자체는 아니지만 그 교정과나 궁합외과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술인데, 이거야말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더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전 국민들이 이쪽에 그 이갈이라든지 이 클렌칭, 이악 물기, 이쪽 그 뭡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보톡스는 당연히 치과에서 한다,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은 그것이 당연히 양악 수술이나 이쪽 턱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 안면 윤곽에 문제가 있으면 치과에도 이건 치과로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다 우리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톡스를 첫 번째로 기획을 하는 거죠. 심포지움 연말에 예, 대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만을 위한 그 모임이 아니고, 그거에 제한을 허물고 완전히 오픈 마인드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보톡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악학회가 선두에 나서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길을 뚫어주신 우리 그 누굽니까, 뭐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때 대법원 판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대단히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때 이부교 선생님이 하셨던가?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가 2년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공식 임기가 5월부터 시작하시죠. 이제 임기는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준비를 좀 해놓고 하려고 초도 이사회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오세요. 오늘은 그냥 인터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그때는 이제 대놀인가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많이 모여도 되잖아요. 공식적인 괜찮아요. 그런 큰 뭐 회의실 같은 데서 네. 하는 건 괜찮고. 초도 이사회 때는 자리하는 근데 초도이사회를 기자들한테 오픈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냥 기자 간담회를 하시는 방식으로. 기자 간담회. 예. 그거는 그러면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나. 왜냐면 그냥 사진도 오긴 왔어요. 이게 그래야지 얼굴 정확히 하면.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고개 약간만 당겨주고 스마일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이건 제가 찍겠습니다. 좀 어색하네. 이쪽도 좀 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1시간이라는데? 1시간 지나셨죠? 남았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거 한 장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하고요.